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일반적인 독감 그리고 폐렴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이 쓴 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인플루엔자를 독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둘을 구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는 때때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으로서 감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독한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독한 감기와 인플루엔자, 코로나19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대 교수님이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3번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죠. 1918년 스페인 대유행, 1957년 아시아 팬데믹, 1968년 홍콩 팬데믹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 이 3번의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상황인데요. 적게는 1700만 명, 많게는 1억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언론에 많이 소개되기로는 5천만 명 정도 사망한 걸로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거의 다 죽을 정도, 요 정도의 사망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정말 장난 아닌 거죠. 자, 그러면 1957년과 1968년에는 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죽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검사도 하고 격리도 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죽을 고생해서 막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방치했다고 한다면은 이 팬데믹 상황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계절성 독감은 어떨까요? 계절성 독감은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과 같이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버려 둬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40만 명 수준 정도죠. 물론 전 세계에서 40만 명, 결코 작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팬데믹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이거는 작은 수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플루엔자 팬데믹,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을 다 감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절성 독감하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자, 전염력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918년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비말로 감염되고요. 코로나19도 비말로 감염됩니다. 자, 근데 R0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명이 몇 명을 전염시키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2에서 3, 만약에 2라고 한다면 한 명이 2명을, 그럼 2명은 4명이 되겠죠? 4명은 8명이 되고요.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19는 그것보다 더 세요. 3명에서 5명이죠. 물론 이게 전 세계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팬데믹보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더 심각한 거다. 절대로 일반적인 계절 독감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염력이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망률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뒤져보니까 2017년도 사망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017년도에 독감으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110만 명 정도 그 진료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262명밖에 안 돼요. 치명률은 0.023%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절성 독감의 치명률이 0.1%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알게 됐지만 미국의 의료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결코 낫지 않거든요. 거기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이 우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 5배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3개년도를 비교해봤습니다. 18, 19년도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년도 얼추 비슷하면서 대략 0.021% 정도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19는 사망률이 얼마나 될까요? 4월 10일 현재 날짜 기준으로 치명률이 대략 2% 정도 됩니다.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00배 정도.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보다 전파력도 100배 높은데 사망률까지 100배 정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0배 이상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절성 독감은 그냥 내비둬도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팬데믹 상황에서도 봤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지거든요. 전염력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내버려 두면은 100만 명 정도만 걸릴 것 같으세요? 예를 하나 더 들어주겠습니다. 가천의대 교수님이 3월 30일자 신문 기사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의 R0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2에서 3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3에서 5보다도 작죠. 우리나라가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이 잠깐 뚫렸었죠. 잠깐 뚫렸을 때 대구 경북으로 제한하면 3에서 4까지 커지고요. 그런데 신천지로만 한정하면 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 인플루엔자 팬데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죠. 잠깐 우리가 실수하는 통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환자 중에 몇 명이 확진됐냐면 6일 기준으로 1만 459명 중에 전수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4,258명이 확진됐습니다. 41%예요. 잠깐 뚫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검사하고 격리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확진율이 41%라는 얘기죠.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70%, 80%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만큼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독감 수준으로 해서 100만 명 정도 확진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 3천만 명, 4천만 명 감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계절성 독감처럼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한다면 의료 붕괴가 생기죠. 순식간에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대구만 봐도 뭐 거의 그 정도인데 이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의료 붕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치명률은 2%에서 그치지 않아요. 5%,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엄청나게 다르다는 점, 치명률이 100배나 높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확산되는, 전파되는 것도 100배 이상 더 크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1918년대 우리나라 스페인 인플루엔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8%가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 4.85%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할 때인데 제대로 조사는 했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조사했어도 38%의 인구가 감염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1918년대의 인플루엔자 팬데믹 같은 경우 R0 값이 2에 3 정도인데 얘는 신천지로만 놓고 보면 7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거의
전 국민 다 감염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자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어지는 그런 독감이 굉장히 심각해서 벌써 8,200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17년에서 18년의 독감 시즌보다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데요. 그때에 4,500만 명이 감염됐고요. 6만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냥 계절 독감에 이만큼 죽은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치명률로 계산하면 0.14%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떤가요? 46만 명인데 벌써 16,000명 정도 죽었죠. 치명률이 3.57%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으로 보면은 약 25배나 더 커요. 계절성 독감보다 25배나 사망률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전파력은요? 이 전파력은 비교가 안 되죠. 아까도 살펴봤듯이 스페인 독감보다도 훨씬 더 전파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열심히 지금 지금 늦게라도 방역을 하고 있고, 검사도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끝났다고 그래서 독감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을 고생하면서 정말 경제가 파탄 날 정도로 사람 이동 막고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인 거지, 그 결과 가지고 나중에 독감하고 비슷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 이제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폐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130만 명 정도 확진됐는데 사망한 사람이 19,000명 정도로 1.47%, 코로나19와 큰 차이가 없죠. 혹시나 해서 2017년도부터 3개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폐렴하고 코로나19하고는 치명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뭐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폐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식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전파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치명률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130만 명 정도밖에 확진이 안 되죠. 그런데 코로나19는 내버려 두면 130만 명만 확진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폐렴 같은 경우는 폐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이 아니면 청결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게 폐렴과 계절성 독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하지 않아도 한 100만 명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이나 폐렴과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방심하면 안 되고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온라인 계약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제가 볼 때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